QQQ가 오르는데도 내 계좌가 불안하다면 지금 문제는 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QLD와 TQQQ를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오늘 이 흐름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뜨겁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환율은 1,500원 근처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강하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원화가 강해지고 환율은 내려가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주가는 강한데 원화는 약합니다. 이 말은 시장 겉모습은 뜨거운데 속에서는 돈의 흐름이 꼬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QQQ, QLD,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하냐? 우리는 미국 주식을 사지만 원화로 월급 받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합니다. QQQ가 10% 올라가도 내가 달러를 너무 비싸게 사면 체감 수익은 줄어듭니다. QLD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환율 높은 구간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 평단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TQQQ는 더 민감합니다. 방향이 맞아도 환율과 매수 타이밍이 꼬이면 수익보다 공포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환율, 금리, 정책, 국민연금 이 네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에 바클레이즈가 국민연금을 지목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커지면 조금씩 팔고 너무 작아지면 다시 사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존 비중은 14.4%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도 충분히 리밸런싱을 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나온 겁니다. 국민연금이 팔지 않으면 시장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다르게 봅니다. 외국인은 한국 비중이 너무 커지면 기계적으로 줄입니다. 한국 주식이 많이 올라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비중이 커지면 수익이 나도 팝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는 약해지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본문에서는 외국인이 1월부터 5월까지 100조 원 규모로 순매도했다는 흐름이 나옵니다. 100조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정도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흔들리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정치 논쟁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입니다. 국민연금이 맞냐, 바클레이즈가 맞냐, 이 싸움보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이 연금과 정책에 점점 더 기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이 시장을 살리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상법 개정, 주주보호, 주가조작 처벌 강화, 이런 건 좋은 방향입니다. 이런 건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장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밀어넣는 방식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비중을 늘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고 퇴직연금 ETF 실시간 매매 이야기까지 나오면 시장은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규모가 중요합니다. 은행, 생보, 손보 쪽 퇴직연금이 약 365조 원 규모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10%만 증시로 움직여도 36조 원입니다. 30%가 움직이면 100조 원입니다. 외국인이 판 100조 원을 국내 자금이 받아내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시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 돈은 원래 어디에 있던 돈이었을까요? 채권에 있던 돈이 주식으로 오면 채권 시장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안정자금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 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나간 주식을 국내 자금이 사주면 주가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환율은 압박을 받습니다. 주가를 지키려고 돈을 넣었는데 환율과 금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QLD와 TQQQ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QLD와 TQQQ는 강한 상승장에서 빛납니다. 하지만 시장의 내부 체력이 약해졌을 때는 변동성을 가장 크게 맞습니다. 내가 QQQ만 들고 있으면 버틸 수 있는 조정도 QLD에서는 심장이 빨리 뜁니다. TQQQ에서는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더 공격적인 매수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비중입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QQQ를 중심으로 두고 QLD는 속도를 조절하고 TQQQ는 큰 조정이 왔을 때만 써야 합니다. TQQQ를 평소에 크게 들고 있으면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판단이 흐려집니다. 나스닥이 문제인지 환율이 문제인지 내 비중이 문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순간 투자는 전략이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감정으로 산 TQQQ는 조정장에서 거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사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몰아서 사지 말라는 겁니다. QQQ는 계속 모아갈 수 있습니다.
QLD도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TQQQ도 기회가 오면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새 자산의 역할은 달라야 합니다. QQQ는 계좌의 중심입니다. QLD는 계좌의 속도입니다. TQQQ는 조정장에서 쓰는 칼입니다. 칼을 평소에 계속 휘두르면 내가 다칩니다. 진짜 고수는 칼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써야 할 때만 쓰는 사람입니다. 환율이 1,500원 근처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달러를 사는 순간부터 이미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높은 구간에서는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 매수 속도를 낮추고 현금을 남기고 조정 구간을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100만원 전부를 TQQQ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전부 QLD에 넣는 것도 생각보다 공격적입니다. QQQ와 QLD를 기본으로 쌓고 TQQQ는 나스닥이 크게 흔들릴 때만 분할로 쓰는 구조가 더 오래 갑니다.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진짜 수익률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하락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 못할 비중입니다. QQQ가 떨어져도 계획이 있으면 버팁니다. QLD가 흔들려도 현금이 있으면 버팁니다. TQQQ가 크게 빠져도 처음부터 비중을 작게 잡았다면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현금 없이, 환율 생각 없이 정책 뉴스에 흥분해서 들어가면 좋은 자산도 나쁜 경험이 됩니다. 지금 시장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시장일수록 냉정해야 합니다. 정책이 계속 나오고 연금 자금이 움직이고 퇴직연금 돈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늦었다고 느낍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남들이 늦었다고 말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추격이 아닙니다. 내 계좌를 점검하는 겁니다. 내 QQQ는 중심인지, 내 QLD는 감당 가능한 속도인지, 내 TQQQ는 기회 자금인지, 아니면 내 계좌 전체를 흔드는 폭탄인지, 내 현금은 조정장에서 쓸 만큼 남아있는지, 내 달러 매수는 환율을 고려해서 나눠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돈은 한 번에 맞히는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큰 돈은 오래 남는 사람에게 갑니다. 오래 남으려면 흥분을 줄여야 합니다. 환율이 높을 때 속도를 줄이고 시장이 흔들릴 때 계획대로 사고 남들이 TQQQ에 몰릴 때 나는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주가, 환율, 금리, 정책, 국민연금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장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조정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무시하면 상승장에서도 불안합니다. QQQ는 오래 가져갈 중심입니다. QLD는 구조가 있을 때만 강한 무기입니다. TQQQ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기회입니다. 계좌를 키우는 건 예측이 아닙니다. 계좌를 키우는 건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은 제일 세게 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팔리지 않게 설계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